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새해 소원을 얘기를 하면서, 자, 새해 4월 15일 총선, 새나라 만들자.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4.15 총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새해 소원, 뻔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 보수 승리. 자,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킴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도루도루님. 네, 올해 진짜 좋은 뉴스. 올해 좋은 뉴스는 뭡니까? 보수 총 단결해가지고 총선에서 제1당 됐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오로지 그것만 갖고 힘을 합치자고요. 다른 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뭐 누가 이쁘고 뭐 박근혜가 안타깝고 뭐 유승민이가 뭐 배신자고, 무슨 정치에 배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배신하지 않으면은 그 정치인은 우리가 살려서 써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이제 내려놓고 오로지 표를 모아줘서 보수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 저는 그 사람이면 미우나 고우나 다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 소원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를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여, 나를 밟고 가라. 우리 공화당 무조건 보수 연합에 들어가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진이하고 홍문종이 싸우지 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난 20대 총선까지는 다 박근혜 퀴즈였어요. 수도권에.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박근혜 스타일, 박근혜의 말하자면 취향이었던 거예요. 아주 얌전하고 막 이렇게 깔끔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순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절대로 뭐라 거역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알아모시겠습니다, 이런 충성파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다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1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묻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 이제 보수의 메시지를 냅니다. 단결하라. 우리 공화당 무조건 보수와 합쳐라. 그래서 나를 밟고 박근혜의 어떤 탄핵이나 이런 거를 밟고서 보수 통합을 가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라. 그럼 박근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힘을 모아야 된다. 자, 마민성님, 네, 천둥소리님, 좌파는 뭉치는데 우파는 불연되는 게 참 걱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공수처법 하는데 보셨죠? 그 좌파 애들이 단속하고 힘 합치고 이러는데 조응천이 결국 찬성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할 말은 다 하고 살고, 나한테 노 코멘트는 없다. 저도 이제 대변인 됐을 때 그런 말을 했지만은 할 말은 다 하겠다고 했던 금태섭이도 결국 기권으로 만드는 이 좌파의 무서움. 걔네들은 정말 아마 금태섭이한테 굉장히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금태섭이의 가족 문제까지 훑어가지고 금태섭이 협박했을 겁니다, 여러분. 워낙 재산도 많고 또 부인이 뭐 관광공사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돈네 팔촌의 문제까지 다 털어가지고 금태섭이 너 어떡할 거야. 딱 이래서 결국은 금태섭이가 최대한으로 나 좀 봐주소 이래갖고 기권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요, 앞으로 보수 통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금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누가 나올지, 어디서, 또 선거구도 다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열렬하게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분열하면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번에 이렇게 공수처법을 보면서 과연 보수 통합을 이룰 능력이 지금 그래도 주춧돌이 되어야 될 자유한국당에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다 못해서 슬펐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요, 이
프리버드님 또 이종성님 나름대로 고생한 한국당을 욕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원흉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 정권보다는 믿어볼 수밖에요. 한 번 더 믿어야 되겠죠. 네 이종성님 심정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나름대로 한국당에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이종성님. 왜 그러냐? 자 선거법 자기네들의 밥그릇이 걸린 선거법에는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이거는 나라의 기강이고 문재인의 좌파 독재를 영원히 가져올 수도 있는 정말 독약이 든 그 독극물이 든 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는 문희상이 나올 때도 몸싸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무기명 투표 안 된다니까 그냥 전원 퇴장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 하다가 그래도 현역 의원 배지 달고서 내가 선거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 이 법 가지고 몸싸움 했다가 또 지난번에 말하자면은 막 패스트트랙 때문에 막 나경원 원내대표랑 같이 몸싸움 해갖고 다 얼굴 찍혔는데 이번에도 얼굴 찍히면 나 선거에서 공천 못 받고 나 검찰에서 기소되면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유한국당에다가 이제는요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진짜 정신을 차립니다. 천둥소리님께서도 우파 자유한국당 뭐 이정현당 유승민당 이재호당 우리공화당 누구를 위한 건가. 근데 여기서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이제 뭐 내려놓고 다 같이 합쳐야죠. 이게 뭐 미우나 고우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원주당이고 뭐고 천둥소리님의 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당 합쳐야 됩니다. 자 유동훈님 송병기가 기각됐다는 거 기가 차시죠. 저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송병기 같은 사람 너무나 죄질도 나쁘고 이런데도 기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명재권입니다. 이 명재권이는 정말 그야말로 정권에 정말 우리가 판사를 개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진짜 명재권이는 개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송병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속영장을 이걸 기각을 시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명재권이 이름 여러분이 이름 석자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판사 떨어지더라도요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사법부 전체에다가 구정물을 끼얹은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은퇴 선언을 해야 뭐 이분은요 정치 은퇴 선언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 남매가 다 나름대로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없는 박근혜, 권력을 멀리한 박근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만 좀 제대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동훈님, 네 변호사 경력이 있는데 민변 출신이더군요. 당연하죠. 네. 자 정말 정치판사라는 말도 세터63님 아까울 정도로 명재권이는 개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재권이는 진짜 개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총선을 한번 좀 크게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선에서는 첫째 이 통합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선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란 메시지를 두고 제발 이제 황교안 대표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이재호도 만나고 유승민이도 만나고 이현주도 만나고 그 다음에 조원진이도 만나고 홍문종이도 만나고 마구마구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자들이 그냥 황교안 대표를요 매일매일 쫓아다니게 그리고 그냥 한두 명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을 때 유튜버 5명, 6명이 그냥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제1야당의 당대표가 유튜버뿐만 아니라
온갖 그냥 신문 잡지 뭐 할 것 없이 그냥 외신까지 다 끌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자신에게 언론의 시선을 끌으면은 그게 결국은 국민의 눈을 끄는 겁니다. 선거는 여러분 뭐냐면은요, 밴드웨건 효과도 있다는 거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밴드가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길 쳐다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골방에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는 밤에 업무 끝나고 하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기사들과 또 우리 뭐 유튜브도 좋고 계속 기사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악수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좀 기운을 넣어달라 막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게 기운 넣어드리는 겁니다. 황 대표 사람 많이 만나시고 보수 진영을 다 통합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라. 그리고 지금 박근혜 그 면회도 좀 가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유동훈님께서 친박 기득권들은 불출마 소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청원, 최경환, 민경훈, 김진태, 김태현, 이장우, 정우택 등이 있죠. 제가 보기엔 뭐 윤상현도 있고,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윤상현은 뭐 자기 공천 못 받으면은 무소속이라도 나간다고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요, 이 저기 차도 이렇게 정말 그 당에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의전 이런 거 막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아무 그 알리지도 않고 그냥 동네에서 지하철도 좀 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을버스도 타고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정 아깝다 하면은 정말 유튜버 몇 명이라든가 당직자 이렇게 한 명만 딱 해갖고 그냥 핸드폰으로 동영상,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탑골 그 GD가 양준일이가 왜 떴겠습니까? 그냥 하나가 유튜브에서 있으면은 그 동영상 하나가 쫙 퍼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BTS도 그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자, 그렇게 편하게 몸 가볍게 의전 노 이러면서 당직자나 누구 한 명 데리고 아니면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부인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 올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좀 참신하게, 젊은 애들에게 황꼰대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해주는 황토닥토닥이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짜르트님. 모짜르트님, 떡국 드셨습니까? 네, 늘 저를 모짜르트님께서 음악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클래식 동지회예요. 그래서 빅토리! 4.15 총선 빅토리. 네, 또 페이커돌님께서도 네, 모짜르트님과 마찬가지로 총선 빅토리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어려운데 정말 이 슈퍼챗 지금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 그 무게를 압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짜르트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이 장소도 보러 다니는데 행운의 장소가 우리 모짜르트님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정말 김영자 영장님, 네, 좀 이 조언을 들어주셨으면 조언을 지금 저 많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사실 이런 유튜브들에 대해서도 당직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러다 하면서 여론도 좀 달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정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모짜르트님, 황교안은 이낙연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죽기를 갖고 가고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황교안은 종로 출마를 해서 이낙연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낙연도 지금 저렇게 뭐 29.5에 이 황교안은 20%인데 이낙연의 정체가 제대로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진다고 하더라도 황교안은요,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싸웠다면은 우리 국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내라고 토닥토닥 하면서 오히려
아니, 노무현이 어떻게 해서 대권 주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지역 감정을 타파한다고 부산에 가서도 지고, 부산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종로에서도 떨어지고, 이 떨어짐과 떨어짐 낙선이 이렇게 겹치고 쌓여서 축배가 된 거예요. 황교안도 나의 이 낙선, 나의 고배가 훗날에 축배가 된다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여인 아루님 국무총리 때 전용차 타고 경부생 플랫폼까지 들어온 놈입니다. 아유, 또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때 또 아랫사람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속사정은 정확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의전은 너무 따지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빨리 가볍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요, 넥타이에다가 신사복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캐주얼로 점퍼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막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만민성님께서도 저보고 올해는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해주고 보수의 이 정신을 널리 알려주세요. 아유, 그럼요. 그게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방송 섭외 들어오면은요, 제가 100% 억셉트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억셉트 안 한 것도 참 많았어요. 박종철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종철님,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기대를 아직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단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총선에서의 이 말하자면 보수의 이 합침, 이게 이제 첫 번째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김정은이에요. 이 김정은이가 오늘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김정은은요, 신년사를 육성으로 계속 발표를 했죠. 그래갖고 작년 같은 데는 막 의리의리한 서재에다가 의자 하나만 해도 그게 2천만 원인가 돈 1천만 원이래잖아요. 그거를 앉아가지고 숨을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김정은이 저거 오래 못 산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육성 신년사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김정은이가 지난 2019년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트럼프도 만나고 막 하면서 인민이요, 복무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하노이의 굴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라든가 또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상한 애들 다 볼튼이고 다 물러났는데도 어떤가? 트럼프가 더 강고해진 거예요. 왜? 트럼프는요, 지금 점점 굉장히 자기의 권력의 철옹성을 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트럼프가 어쨌든지 관련 없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늘 신년사에서, 육성이 아닌 신년사에서 올해 새로운 무기를 많이 발명하겠다. 더 진척시키겠다. 그리고 ICM 발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폼페이오가, 트럼프도 아니고 트럼프가 트윗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상대도 안 하고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냐. 정은아, 잘 생각해봐. 네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래. 이거 완전히 김정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니들이 안 한다는 거, 김정은이가 안 한다는 거 우리는 이미 파악했어.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습게 당하지 않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되면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첫째 중국입니다. 중국한테 제재 해제라든가 또는 물자, 기름 이거 다 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문재인이죠, 여러분. 이게 걱정이 됩니다. 4.15 총선은요, 공수처법 통과 못지 않게 문재인의 운명을 가름할 겁니다. 우리 보수가요, 총선에서 1등 당이 되면, 다수당이 되면은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진다면은 기적이 일어나야지 다음 대선에서 우리 보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려움, 공포, 지은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청와대에서 무슨 한이 있더라도 이 4.15 총선을 이겨야 된다고 작당을 할 겁니다. 드루킹, 킹크랩 이거 수천만 마리 기르고요.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제일 믿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4.15 총선을 즈음해갖고 김정은이 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하고 또 한 번 또 문재인이가 북한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이 공수처법 이거 통과되고 뭐 자기네들이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 살기등등한 가운데서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요, 트럼프한테는 당했지만은 문재인은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겪으신 거 보면은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둘 다 이북 출신인데요. 김정은이 문재인이보다 훨씬 더 똘방똘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게 어린애가 굉장히 노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고의 관계.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여러분하고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해요. 그러면은 만일 누가 이 두 연애의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연애입니다.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사랑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사랑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답 나와 있죠?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 게임, 이 브로맨스인지 뭔지는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질질 끌려갈 거고, 또 초조한 문재인이가 말하자면은 이번 총선에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엄마 놀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저희 슈퍼챗 후원 많이 해주시고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꼴통님 문재인님께서도 아유 오늘도 슈퍼챗을 쏘아주셨습니다. 보수 통합이 안 돼도 보수 정당이 합친 의석수가 150이 되면 의미가 있는 거죠. 공수처법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보수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보수 연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은 정말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면은 그 중에서 보수 뭐 예를 들면 뭐 유승민 당하고 뭐 한국당하고 나왔다 하면은 유승민 당하고 한국당하고 등가로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당에 나온 후보가 한국당에서 나온 후보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 투쟁력이 있다. 진짜 몸싸움을 가리지 않고 목숨 내놓고 정치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뽑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요, 투쟁력 있고 결기 있고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민노총 깨부시고 정교조 박살내고 공수처법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뽑으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게 1번 새해 4.15 새나라로 만들자. 이거의 결론입니다. 우리 정말 꼴통용 문재인님께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엘리자베님이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8세 투표권도 주었고 또 군인 애들도 월급 10만 원씩 다 올려줬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돈 몇 푼에 많이 돌아하셨어요. 더블당으로 기가 막힙니다. 엘리자베님 말씀하신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이 18세가 이 5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50만 표라면 이거 보통 표가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요, 500표 이 정도로 당락이 갈립니다. 거기다가 보수가요, 이렇게 막 갈려져 나오고 이러면은 선거 하나만 하고 엘리자베님께서 정말 통찰력이 있으신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단단한 보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1당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정의당 보세요. 저 정말 거머리에다가 뱀파이어에다가 정말 좀비 같은 저것들이 온 국회를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일 때도 휘저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5명인데 앞으로요 10명 되면은 뒤집어 엎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정말 저 같으면은요, 저는요 진짜 몇 명의 한 10명 정도의 이 투쟁력 있는 전사들만 있으면 저는 국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7, 18대요. 실제로 저 혼자서 말하자면 국회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학법 투쟁도 그랬고요. 그때 그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왜 길거리로 나가냐고 그러면서 사학법 이거는 개개인의 사서로운 이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당이 이 사학법에 말하자면은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국가보안법 이것도 국법법도 이게 아니 박근혜 그 대표 체제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권위주의고 그 군부 독재의 이 유산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의총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시장 경제와 즉 자유다. 책임이다. 그러면 돈 많아갖고 술집 캬바레 차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교육의 열정으로 진짜 500억을 쏟아부은 상상고에 홍성대 이사장 같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냐? 난 똑같지 않다고 본다. 홍성대 이사장의 교육에 대해서 사학법을 우리가 공고히 하면서 사학의 가치를 지켜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우리 사학법 투쟁하러 정말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디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자유한국당이 진짜 본질, 보수의 본질,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명의 새로운 18살의 지금 고3들에게 여러분이 아마 고3 부모님인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이게 바로 보수의 가치다. 너를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세금 내는 인간으로, 병역을 다 마치는 인간으로. 우리 보수는 병역과 세금이라는 책무를 다해왔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길도 엄마가 낸 세금으로, 아빠가 낸 세금으로 닦았다. 너희는 그러면은 이 모두 못 살겠느냐? 아니면은 진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가겠느냐? 자, 공산주의하고 지금 똑같이 토지 공유제까지 한다고 박원순이하고 저 문재인이하고 김현미까지 날뛰면서 자유시장 경제하고 부동산은 분리돼야 된다. 이게 김현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 부동산은 빼야 된다. 이게 완전히 그 정말 공산당 때 붉은 한장 찬 여맹위원장 한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소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민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이 공장도 공유하고 이 땅도 공유합니다. 근데 이 주차장에 딱 자동차가 한 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동차 누구 자동차냐니까 공장장 동지 자동차라고. 근데 딱 미국에 갔더니 포드 자동차 회사를 그 소련의 관리가 갔더니 그냥 주차장에 그냥 차가 그냥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다 누구 차냐? 다 직공들, 다 근로자들의 차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노동자, 인민들의 차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분배를 자꾸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분배할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4.15 총선, 우리 국민들이 기적을 만듭시다. 여러분을 믿고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